곽종근 전 사령관이 사실 10월 1일에 이제 저녁에 술을 뭐 폭탄주를 막 돌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거명하면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참 논란이 됐는데 이진우 전 사령관은 시점이 10월 1일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9일이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또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 이름을 호명했다. 그래서 본인이 메모에다가 구중궁궐이라고 메모를 했다. 사람이 고립돼 있고 소통이 안 되면 오해도 하고 의심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 번째 10월이든 11월이든 이제 시점이 곽정근과 여인영은 달랐어요. 근데 또 술이에요, 공통점은. 맨날 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국정보다는 술을 더 가까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상 이번 윤석열의 불법 계엄의 가장 큰 요인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반대 세력인 민주당 야권은 당시에는 상수였습니다. 그 상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이걸 만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불만이 있었겠으나 배신이라는 얘기를 했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도 내 편이 들어야 되는데 무게추가 같은 편 안에서 나에게 칼을 들이대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미웠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정치의 반대 반국가 세력으로 한 묶음으로 해서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를 같이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분노가 저는 극에 달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2024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있어서 가장 그 많은 증언들이 나온 게 한동훈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빨갱이, 사악한 한동훈 잡아와, 한동훈은 배신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특검이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 대표로서 당선된 한동훈을 용산이 막아내지 못했고 계속해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특검을 거부해도 통과시킬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결국에는 12월 3일에 어떤 그 급발진을 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증언들이라고 저는 분석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여러 사람한테 배신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거죠. 근데 두 번, 세 번 똑같은 거로 속잖아요. 속은 사람이 한심한 거거든요. 저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배신한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 나 죽겠네. 큰일 나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거리를 두고 떠나는 걸 저분은 이제 배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본인에 대해서 주장했던 거 아니 그 김건희 여사 그런 식으로 호가호위하면 안 되고 주변에다가 그 김건희 라인 같은 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명단까지 제출했잖아요. 이 사람들 잘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걸 배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멋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밑에 사람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걸 반대하면 그 배신인 거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윤한홍 의원, 찐윤이었다는 윤한홍 의원이 그 의대 정원 2,000명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지금 욕설을 뭐 10분 동안 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욕설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주호영 의원이 그러니까 폭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배신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면 자기 주변에서 자기의 어떤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건 다 배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극우인 분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윤호개인이라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 것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 배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배신이 아니라 용기거든요. 그런 잘못된 것들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용기예요. 근데 그걸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11월 달이 어떤 때냐면요. 그 몸 가누지 못할 때 이게 당원 게시판이 불거진 때예요. 이때 이유를 알 수 없게 갑작스럽게 익명의 게시판에서 한동훈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만 그것이 제기가 돼서 온갖 무슨 거기 맡아도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것들 무슨 뭐 김건희 목에다 개줄을 걸어서 끌어간다느니 하는 그런 식의 표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한동훈 가족이 했다는 식으로 공격이 들어왔던 게 그게 11월 달이에요. 이게 보면 다 일관 수미상관한 게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부인을 맡겠다는 거 아닌가. 그 주호영 의원이 했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얘기한 거 무슨 뭐
뭐 권력욕 뭐 본인에 대한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겠죠. 있지만 더 중요한 그런 동의는 명태균 사건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부인에 대한 특검 통과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장해찬 여원 부원장이 어제 건수표 뉴스아이킥에 나와서 당 안에 해묵은 문제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당원 게시판 사태다. 그러면서 당내 오래된 고름을 연내에 짜내고 나면 새해에는 대여투쟁과 민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당 게시판 내지 한동훈 대표가 고름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굉장히 워딩이 세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지금 징계에 올라와 있고 오후 2시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당무감사위원회 있죠. 당무감사위원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단계와 제 건에 대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제가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단계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 신문, 사설, 칼럼 이런 것들 기사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놨다. 연계시켜놨다는 것들이 당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저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손에 왕자 쓰고 나온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건 종교활동에 대한 비난이다.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얘기한 것은 종교에 대한 모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성을 강조하는 건 북한 노동당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왜 하냐 그러면 당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해서 뭐 모욕을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호영 의원이나 육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나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주장한 거나 당계에서 주장한 것보다 10배는 더한 심한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똥 묻은 개라고 그러고 폭정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김건희 때문에 계엄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당원 게시판은 그러니까 우리 당무감사위원회는 그런 거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전직 당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당원인데 거기를 고름 연내에 짜낸다 해서 같은 동료 당원들을 고름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당원을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국민대 교수셨잖아요. 법대 교수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 정적 제거가 그냥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에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다 제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역할인지 저는 대단히 궁금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모이셔서 6명의 당무감사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놓는지 지켜보고요. 저는 그 6명의 당무감사위원들 신변 신상이 다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책임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숨겨져야 됩니까? 재판도 다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언어 자체가 굉장히 그 극우 유튜버들이 쓰는 언어들을 이제 공당에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고름이다, 점이죠. 뭐 이런 뭐 표현들. 고름도 그렇고 뭐 그 윤리위원장 누구죠? 이호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도 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달려드는 소는 돌로 쳐서 죽이겠다. 뭐 이런 좀 과격한 언어들을 써요. 제가 달려드는 손가 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달려드는 소가 이제 김종혁 전 최고뿐만 아니라 본인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달려드는 소로 보이겠죠. 정확하게는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거. 뭐 들이받으려고 네, 달려드는 네. 달려드는 들이받는 소들이 있나 봐요. 있나 봐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서로 여겨지는 사람을 지금 당무위에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저는 보나마나 징계를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장년대, 김민수 장해찬을 보면서 지난번에 김장년대가 생각나요.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김민수 장해찬의 인사는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참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이 대표의 처신은 의원들을 가지고 놀았구나. 얘기를 들어주는 척 다 하고 결국에 인사가 뭡니까? 얘기 잘 들었어요. 내 맘대로 할게요. 윤어게인 가겠습니다. 그리고 변칙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원 많이 늘었어요. 막 이런 걸로 본인의 어떤 그 변하지 않는 동력
윤호개인의 어떤 발판을 계속할 어떤 선언이다라고 저는 좀 봐서 답이 없어요. 그게 누가 고름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이게 출애굽기에서 인용한 문구인데 개인 블로그에 소가 원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주인이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 그러니까 주인도 죽일 것이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이란 얘기가 위험성이 드러났음에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재난이다라고 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아니 그건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올 거니까 그 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여러 차례 밝혔었지만 저를 불러라. 저를 불러서 당무감사위원들과 직접 얘기를 해보자. 근데 뭐 안 부르세요. 안 부르고 이제 오늘 사실 그 당무감사위원회를 연다는 사실도 기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건데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쉬쉬하면서 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는 뭐 본인들이 내리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불합리할 경우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정치적 대응은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후과도 뭐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그 정당임을 좀 정상적인 정당임을 하려면 박미영 대변인은 그냥 단순한 구두 경고로 끝내고 당무나 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그게 더 따지고 보면 당에 굉장히 큰 손해를 입혔거든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은 1년이 지났고 이 부분이 당에 어떤 누를 끼쳤는지 상식적으로 이게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것이고 저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이 성경 말씀 인용이 의미하는 바가 딱 떨어집니다. 들이받는 소 그리고 주인조차도 벌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한계의 주축은 한동훈 전 대표일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당을 비판하고 어떤 당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친한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징계에 올려놨죠. 김정은 전 최고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따지고 보면은 잘라내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 2시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여요. 지금 보니까 그 김민수 최고위원 소통위원장으로 국민소통위원장에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김민수 최고 국민 소통을 위한 거라면 사실은 이제 등을 돌린 중도나 이런 데 손을 내미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좀 최근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제 천만 논선자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 얘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는 샤이보터 현상이 나타나는 면접자 설문 방식이다. 왜 면접자 설문 방식을 들어서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 흔들려고 합니까? 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조선일보 그날 아침자 사설이 그 망상에 빠진 국힘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조차도 당신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조중동도 전부 다 좌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수십 년 동안 이 보수적인 언론으로서 존재해왔던 그 언론사들이 다 좌파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본인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자기 왼쪽이 다 왼쪽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저는 그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식의 주장들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그게 정말 뭐랄까 이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양양자 의원이 정확히 잘 지적한 거잖아요. 7대3으로 하겠다는 게 5대5도 아니고 7대3으로 하겠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여론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하겠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모든 언론 조중동에 있는 이른바 보수 언론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당 대표와 그리고 그 측근이라는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우리가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을 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장동혁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을 좀 그 부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부정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닮아가고 있어요. 윤석열과. 김민수 최고 최근에 그 안기령 그 부대변인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총구 잡고 뭐 차라리 사살당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극우 혐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요. 공당의 지도부가. 그게 뭐냐면 사실상 윤석열을 닮아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망상과 해괴망측한 그런 온갖 욕설들이 있는 거를 밖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ARS 조사가 더 정확하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그 규모를 얘기하지 않고 방식만 얘기하면 ARS의 응답률은 한 3% 많으면 그 정도 되고 전화 면접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한 1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병원으로 따지면 청진기로 말하자면 진료를 하는 거와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 진단하는 거하고 이게 차이예요. 그럼 뭘 더 믿어야 되겠어요? 더 정밀하게 섬세하게 이 진단을 하는 거를 믿어야지 청진기가 좋아하고 지금 우기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흐름 자체도 ARS가 훨씬 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수치만 단지 비교를 해요. 여기 갤럽 조사는 20몇 %지만 ARS는 30몇 %니까 국민의힘이 높다. 안 그래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똑같아요. 조사하는 방식 흐름은. 근데 그런 자체를 좀 부인하면서 지금 본인들의 어떤 주장을 그 말하자면 설득하려고 논리를 하는데 야, 점점 더 윤석열화 돼가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 예. 저는 최근에 윤한홍, 뭐 권영진 의원, 초재선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좀 바뀌나 싶었는데 이 김민수, 장해찬 인사하는 거 딱 보면서 안 되겠구나. 그냥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당무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네. 승복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그럼 네. 아까도 법적 조치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네. 그 좀 강하게 반박하실 입장이신 건가요? 근데요, 이게 보면 이렇게 윤리위원회가 남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 그 후보 추대설 이걸 했던 게 권영세, 뭐 이양수 당시에 그 두 분들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무혐의 그 뭐라 그럴까 공람 종결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는데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 종결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검사의 구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뭐 저는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윤리위원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징계하려면 윤리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돼요. 윤리위원장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여상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그래서 잘린 거 아니에요. 1년 한 달 반을 남겨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계를 잘라내기 위해서 또 윤리위원장 바꾸고 임명하고 뭐 이런 식의 절차를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따지면 그리고 정치적으로 따지면 그냥 자해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떤 법관이 이런 과정들을 알고서 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그냥 만세 부르는 사람은 이른바 윤호개인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한동훈 대표 그렇게 잠재적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서 싫고 경계하는 분들도 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형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법적인 부분은 이제 결정이 내려져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의 문제점들 같은 것들은 저는 계속 얘기할 거고 저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겁먹고 입을 다물거나 무슨 뭐 마스크 씌운다고 가만히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왜? 그렇게 하면 보수가 망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보수가 저런 정당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분들이 보수의 주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끝까지 들이받겠다로 들리는 부분인데 돌 맞으면 아파요. 글쎄요. 돌 맞아 죽을지 누가 먼저 어떻게 될지 누가 먼저 짠해질지는 좀 지켜보시죠. 뭐. 네.